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 차에 유치원생 남자아이를 둔 30대 중반 주부입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주부일 뿐인데 최근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 일이었죠. 시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저희 집안에 동서가 들어왔는데 그 동서 때문에 집안이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되어 조금은 편안해진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먼저 저의 배경을 설명하자면 저희 시댁은 평범한 집이에요. 부잣집도 아니고 그렇다고 크게 부족하지도 않은 집이죠. 집안의 자랑은 저희 남편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 모범생이었던 남편은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갔고 지금은 개원을 한 내과 의사입니다. 남편은 유머 감각이 있거나 남자다운 면이 또렷한 사람은 아니지만 조선시대의 선비처럼 굉장히 반듯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반듯함이 좋아 이 사람과 결혼을 결심한 거였고요. 남편의 한결같은 태도와 차분한 성격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시동생은 마음씨 착한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시동생과 우리 가족은 사이가 좋은 편이었어요. 우리 아이를 예뻐해주고 성격도 묻어내서 지내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시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싫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아니었어요. 시부모님 두 분도 점잖으시고 조용한 분들이라 저는 시부모님에 대한 불만이 없었어요. 오히려 언제나 바른 말씀만 하시고 경우가 있으신 분들이라 제가 존경했어요. 그리고 시동생이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시동생과 결혼한 동서는 같은 회사 직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시동생이 동서를 너무나 좋아해서 동서가 못 이기는 척 만나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애한 지 6개월 만에 아이가 생겨 결혼을 했어요. 연애 기간이 짧긴 하지만 시동생이 워낙에 좋아하던 여자라 가족들도 축하해 주었죠. 그런데 처음 동서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는 사실 동서의 모습에 너무 놀랐습니다. 예쁘장한 외모의 동서는 아이를 가진 산모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미니 스커트에 높은 힐을 신고 화장도 짙은 것이 어른들에게 인사 오기에 적절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꾸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했지 겉모습만 보고 동서를 나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뱃속의 아이와 같이 인사드리게 돼서 굉장히 설레네요. 동서는 뭐랄까 거침없는 성격인 것 같았어요. 그래도 쾌활한 면이 있었죠. 집안의 분위기와는 많이 달랐지만 새로 가족이 되는 사람이라 모든 걸 좋게 보고 싶었어요. 저는 동서랑 잘 지내고 싶었거든요. 어머, 그러면 아주버님 되실 분이 의사이신 거예요? 너무 멋지시다. 제 인맥 중에 의사는 처음이에요. 동서는 처음 보는 예비 시댁 식구들에게 먼저 말도 잘 걸었어요. 그래서인지 어색할 법도 한 자리에서도 제 남편에게 다정하게 말도 잘 걸었죠. 그것도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너무 조심스러워 하는 것보다는 살가운 성격이 집안의 활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은 머리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던데 아주버님은 어떻게 혼자서만 그렇게 머리가 좋으세요? 동서는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제 남편을 띄워주기도 하더라고요. 첫 만남에 어색함을 풀어보겠다고 조금 오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웃어 넘겼죠. 단지 시동생이 기분 나빠하진 않을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긴 했었지만 그건 기우였어요. 우리 형 멋있지? 어릴 때부터 모범생인데다가 머리도 좋았어.
나는 백날 따라가려고 해도 형의 반도 못 따라가겠더라고. 동서가 형에게 관심을 갖자 시동생도 신이 나서 말했죠. 시동생은 이미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동서가 가족들과 얘기를 잘 나누는 것만으로도 신이 나 있었어요. 난 예전부터 의사랑 연애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아주버님으로 뵙게 되니까 너무 아쉬운 거 있죠? 칭찬이라고 하기엔 선을 넘는 말을 들으니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의사랑 연애해보고 싶었는데 아주버님으로 만나서 아쉽다는 말은 그저 농담이라고 넘기기에는 도가 지나친 말이었죠. 마치 추파를 던지는 말처럼 보여서 그때는 기분이 별로였어요. 옆에 제가 있다는 것도 잊은 건지 저에겐 시선을 한 번도 주지 않더라고요. 낯가림이 많은 성격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같은 자리에 있는 저에게는 말 한마디 걸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동서는 우리 서방님이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요? 제가 먼저 존대를 하며 말을 걸었어요.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나 성의가 없었죠. 잘 지내보려고 애쓰던 저는 무안하더라고요. 가끔 우리 집에 놀러와요.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요. 어머, 벌써 시집살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형님이랑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거 부담스러운데. 저는 대놓고 무시를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더는 가까워지자고 말을 걸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맛있는 걸 얻어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걸 해주겠다는데 시집살이라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시동생과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에게도 호의적인 동서가 저에게는 쌀쌀 맞더라고요. 다들 분위기가 좋았는데 저 혼자서만 왠지 소외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재수씨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녀석 정말 괜찮은 놈이에요. 앞으로 제 동생 잘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정답이나 다름없는 대답으로 정중하게 대답했죠. 남편의 대답에 동서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동서 될 사람 진짜 이상하지 않아? 아니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해? 그리고 나한테는 또 어떻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무안을 주는데 정말이지 마음에 안 들어. 돌아오는 길에 저는 동서 될 사람이 벌써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좀 과하게 말하는 면이 있긴 하지만 오늘 하루만 보고 판단하기엔 이르지. 그래도 우리 집 사람들은 너무 과묵한데 활달한 사람이 오면 그것도 나쁘지 않지. 남편이 같이 흉을 봐주길 바랐지만 남편은 선비 중에 선비님이라 그저 옳은 말만 하더라고요. 동서와의 강렬했던 첫 만남이 있고 얼마 안 있어 시동생과 동서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배가 나오기 전에 식을 올리고 싶었던 동서가 결혼을 서둘렀기 때문이었죠. 시동생이 어찌나 밝게 웃던지 저는 동서에 대한 언짢았던 마음은 있고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두 사람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동서를 많이 닮은 예쁜 여자아이였어요. 그때까지는 시동생네 가족과 만날 일이 없어 첫 만남에서 느꼈던 언짢았던 기분도 많이 잊은 상태였습니다. 갓 태어난 작은 아이의 모습을 보는데 미소가 절로 지어지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의 기억이 떠올라 기분이 좋아졌죠. 동서, 고생 많았어. 눈이 동서를 닮아서 참 예쁘네. 우리 아기 예쁘죠? 아, 근데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아이 키우려면 빨리 직장에 복귀해야 하는데 일자리도 없고요. 아이를 낳아서 그런지 동서는 저에게 쌀쌀 맞지 않고 제가 하는 말에 대꾸도 잘해주더라고요. 저도 첫 만남에 안 좋았던 기억은 있고 잘해주고 싶었어요. 전에 다니던 직장은 어쩌고? 거기는 그만뒀어요. 이제 새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일자리 찾기가 만만치 않은 거 있죠? 아주버님 병원에 자리 없을까요? 저 아주버님이랑 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카운터 자리라도 괜찮아요. 동서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남편은 단칼에 고개를 젓더라고요. 저희 지금 인력이 충분해서요. 지금은 직장 구하는 문제는 천천히 생각하시고 몸조리 잘하셔야죠. 제가 부탁할 때가 아주버님밖에 없어서 그래요. 제가 그래도 외모가 받쳐주는 편이라 환자분들도 좋아할걸요? 아주버님도 제 얼굴 보면서 일하면 매일 기분 좋아지실 거예요. 전 아주버님이랑 같이 일하고 싶어요. 자주 봐야 더 친해지죠. 일단은 몸조리부터 하셔야죠.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거침이 없는 건지 철이 없는 건지 저는 동서의 말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것일 수도 있지만 동서가 자꾸 남편에게 관심을 갖는 듯한 말이 불쾌하게 들렸어요. 시동생은 아이를 안느라 정신이 팔려서 동서가 하는 말을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일단은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죠. 앞으로 자주 봐야 할 사람인데 미운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제 마음을 다독이느라 남편에게는 동서에 대한 얘기도 일부러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동서에 대해 얘기를 시작하면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 일이 있고 몇 번이나 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일 처리 하나는 야무지게 잘하거든요. 아주버님네 병원에 자리 나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저 정말로 일이 필요해서 그래요. 아이까지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잖아요. 형님이 아주버님한테 부탁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동서는 정말로 남편의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에 꽂혔는지 틈만 나면 전화를 해서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 묻곤 했어요. 첫 만남에는 저에게 관심도 없더니 필요한 게 생겨서 그런지 저에게 전화를 자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동서가 제 남편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정말로 일자리가 필요한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전에 하던 업무와 전혀 관련도 없는 병원 일을 왜 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보통은 자신이 했던 업무와 비슷한 업무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일해보고 싶다면 자리가 없는 남편의 병원이 아니라 다른 병원을 알아봐도 될 텐데 굳이 남편의 병원을 고집하는 이유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일반 회사를 알아보는 게 어때? 동서는 간호조무사도 아니라 자리가 있어도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남편네 병원에서는 카운터 보는 업무도 간호조무사가 해. 저는 그럴 때마다 동서가 간호조무사가 아니라는 이유를 대며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서는 시무룩한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한동안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동서가 남편의 병원에서 일하겠다는 생각을 버린 줄 알았어요. 그 이후로 저에게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필요할 때는 연락을 자주 하더니 필요한 게 없어지니 저에게 연락을 뚝 끊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동서가 집으로 가족들을 초대했습니다. 돌을 맞이한 아이를 위해 집에서 돌잔치를 하고 싶다고 마련한 자리였어요. 식당에서 돌잔치를 할 법도 한데 집에서 식사를 전부 준비했다는 게 기특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직접 음식까지 준비해서 가족들을 초대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동서가 가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제 남편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주버님, 저 정말로 자리 하나 마련해 주실 수 없어요? 저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 땄어요. 형님이 애만 봐주시면 바로 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는 저에게 맡기고 자기는 제 남편의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는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누구 마음대로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죠. 어떻게 저에게는 상의도 없이 아이를 저에게 맡길 생각을 했는지 기분이 퍽 상해버렸죠. 아니, 정말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어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다는 동서의 말에 남편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관심을 갖는 그 모습도 싫었어요. 너무 제멋대로인 동서가 어디로 튈지 몰라 불안했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정말로 병원에서 일해보고 싶었거든요. 아주버님이 의사인데 이 기회를 놓칠 수 있나요? 남편이 놀라서 묻자 동서가 신나서 대답했어요. 자리가 있으면 같이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시어머님은 직접 음식까지 준비한 둘째 며느리가 예뻤는지 며느리의 바램을 들어주고 싶어 하셨죠. 하필이면 남편의 의원에 조무사 한 명이 일을 그만둔다고 한 상태였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간호조무사 자격증까지 땄다고 하면 우리 내과에서도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감사하기도 하네요. 게다가 마침 저희도 조무사 한 분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남편이 웃으며 반기는데 제가 나서서 막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제 속은 엉망으로 꼬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동서가 남편을 노리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뚜렷한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고 불안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신 정말로 동서 고용할 거야? 자격이 되는데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게다가 최근에 조무사가 그만뒀는데 사람이 안 뽑혀서 난감했던 거 당신도 알잖아. 이런 상황에서 같이 일해줄 수 있다고 하면 나로서도 다행이지. 남편은 너무나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대답했지만 저는 너무나 싫었어요. 동서가 남편과 가까운 곳에 매일 함께한다고 생각하니 한숨부터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게 그 여자가 싫었을까요? 저는 동서가 일자리가 아닌 남편에게 집착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긴 하지만 그건 제가 동서의 흑심을 제대로 알아본 거였죠. 난 싫어. 동서가 당신한테 선 넘는 말 하는 것도 싫고 같이 있는 것도 싫어. 좀 그런 면이 있어서 나도 걱정이긴 한데 일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라고 하면 되지. 너무 걱정하지 마. 선 넘는다 싶으면 내가 알아서 처신 잘할게. 남편의 말에 저는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남편은 동서가 선을 넘으면 단호하게 굴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남편이 해온 행동들을 보면 저도 남편을 믿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괜한 불안함이 완전히 가실 정도는 아니었죠. 만약에 동서가 작정하고 남편을 꼬신다고 하면 그래도 남편이 안 넘어갈 수 있을까요? 남편도 남자인데 예쁘장하고 화려한 동서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불안함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제가 동서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지 정말로 동서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때는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동서가 남편의 병원에서 일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제가 할 수 있는 방해라고는 아이는 제가 못 보겠다고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도 우리 애 보고 집안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동선의 아이까지 봐줄 여력은 없어. 미리 상의도 하지 않은 일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 형님이 봐주시면 딱 좋은데 정말 아쉽네요. 그런 건 말하기 전에 나랑 미리 상의를 했었어야지. 그냥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라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동서가 저에 대해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 기분이 별로였어요. 하지만 시동생을 생각해서 내색하지는 않았죠. 그러지 말고 당분간은 아이를 직접 보는 게 어때? 일도 좋지만 아이 봐줄 사람도 없을 텐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친정에서 봐줄 수 있을 거예요. 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 키우려면 저희는 맞벌이를 해야 돼서요. 저는 아이를 볼 수 없다고 말했죠. 그리고 일하는 것보다 아이를 보는 게 우선이지 않냐고까지 말해봤지만 동서는 금방 친정에 아이를 맡기겠다고 하더라고요. 애를 키우려면 맞벌이를 해야 한다는 말에 제가 더 이상 막을 방법은 없었어요. 남편의 의원에서 일을 하겠다는 동서의 의지가
너무나 강하더라고요. 며칠 뒤부터 동서는 남편의 의원으로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동서가 출근하는 첫날부터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싸지도 않는 도시락을 싸서 점심시간에 맞춰 남편의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장면에 기가 막혔어요. 동서는 유니폼으로 받은 옷을 짧게 수선하고 블라우스 단추까지 풀어 헤쳤더라고요. 가슴선이 보이도록 옷을 입은 것은 물론 화장도 너무 진했어요. 동서가 뿌린 향수 냄새는 너무 진해서 병원 전체에 퍼져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동서의 모습은 누가 봐도 일하러 온 간호조무사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정말이지 남편을 꼬시기 위해 작정을 한 여자처럼 보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동서, 그런 모습으로 환자들을 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월권인 줄 알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한마디 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저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동서는 떳떳하다는 태도로 나오더군요. 오히려 저를 향해 적대적인 표정까지 짓고 있었어요. 동서 입장에서는 지적을 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자신을 지적한다고 기분이 나쁜 모양이었습니다. 여기 병원이잖아. 아픈 사람들 오는 병원에서 동서 향수 냄새 때문에 머리가 더 아파. 치마는 왜 이렇게 짧고 화장은 왜 이렇게 짙어? 환자들이 동서 보면 진료 보고 싶겠어? 사실 제가 할 소리가 아니라 원장인 남편이 해야 할 말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한 말이었죠. 제가 고등학생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지적을 받아야 돼요? 형님이 지금 원장님 사모님이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서는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에 기분이 나빴는지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맞서더라고요. 팔짱을 끼고 서서 저를 노려보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솔직히 동서의 모습은 복장 불량으로 선생님께 혼나는 일진 여학생처럼 철이 없어 보였어요. 어쩌면 그리 부끄러움이 없는 건지 동서의 태도에 황당했죠. 형님 대접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런 식의 말대꾸를 들으니 저도 지고 싶지 않았어요. 동서, 병원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 아니었어?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면 그에 맞는 모습이 있는 거잖아. 근데 왜 이렇게 제멋대로 굴어? 병원엔 왜 온 거야?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병원 온 거야? 일하려고 온 거야? 형님은 제가 예쁜 게 질투나세요? 동서의 말에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동서 간에 할 대화인가 싶더라고요. 이렇게 유치한 대화를 동서랑 나누고 있다는 게 창피할 지경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그때 진료실에 있던 남편이 나타났죠. 남편은 저와 동서가 대치하고 있는 모습에 당황한 듯 보였어요. 그러자 동서는 남편에게 쪼르르 달려가 그의 팔에 팔짱을 끼더라고요. 제가 보는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데 저는 순간 남편과 동서의 관계가 의심스러웠어요. 아하, 이건 아니죠. 남편은 곧장 동서의 팔짱을 풀며 거리를 두더라고요. 원장님이 보시기에도 제 옷차림에 문제가 있어요? 형님이 자꾸 뭐라고 하셔서요. 동서는 무안해하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남편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앙탈까지 부리는데 보고 있기가 민망했습니다. 네, 여태껏 일하면서 복장으로 문제가 된 경우도 없었는데 지금 같은 모습은 병원에서 일하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지. 남편이 딱 잘라 말하는데 저는 구세주를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못마땅한 얼굴을 감추지 않으며 동서를 바라보았죠. 동서는 무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안함을 감추기 위해 말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저는 예뻐 보이고 싶었던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인지 몰랐네요.
남편은 동서의 말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답답할 때 가끔 한숨을 내쉬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날처럼 한숨을 길게 내쉬는 건 처음이었죠. 일하는데 집중해주세요. 병원에서 지급한 유니폼은 정해진 규정대로 입어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동네 의원이라고 해도 지킬 건 지켜주셔야죠. 다음부터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에게 거리를 지키는 것도 부탁드리고요. 오전 내내 진료가 많았는지 남편은 그저 피곤해 보였어요. 그래도 인내심 있게 동서가 지켜야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었죠. 근데 원장님, 가운이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완전 제 이상형인 거 아세요? 동서는 지적을 받은 와중에도 헛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아부를 하는 건지 꼬시려는 건지 뭐가 됐든 눈살이 찌푸려지는 언행이었어요. 당연히 보고 있던 저는 짜증과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정말 이상한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왔고 그것도 모자라 병원까지 들어왔다는 게 참을 수 없이 불쾌하더라고요. 재수씨 복장 때문에 오늘 환자들이 컴플레인이 많았어요. 그리고 병원 안에서 외모에 대한 칭찬도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환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요. 방금 같은 언행은 적절치 않습니다. 남편이 딱 부러지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로봇 같지만 반듯한 남편의 태도에 저는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요. 아, 형님이 워낙 고지식하게 하고 다녀서 그런지 아주버님도 그런 거에만 익숙해지셨구나. 그 말에 동서는 위기를 느꼈는지 저를 흘깃 바라보며 안 해도 될 말까지 했습니다. 혼잣말인 척 했지만 누가 봐도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어요. 병원에 온다고 점잖게 입고 왔는데 그걸 고지식하다고 말하더군요. 뭐라고 한마디 해줄까 하다가 시동생을 생각해서 말을 삼켰습니다. 더 일을 벌이지 않으려고 애써야 했죠. 당신 도시락 가져온 거야? 지금 먹을까? 우리 둘이 같이 먹으려고 싸웠어요. 저는 남편의 팔짱을 끼고 진료실로 향하면서 말했습니다. 동서는 껴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우리 둘이라는 말을 강조했죠. 저 스스로도 유치하다는 건 알았지만 유치한 사람에겐 유치하게 대해줘야 말귀를 알아먹을 거라 생각했어요. 누구는 입 아닌가? 우리 들으라고 떠드는 동서의 말을 무시하며 남편은 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미소를 지었죠. 그 순간에는 제 편을 들어준 남편에게 한없이 고맙기만 했어요. 그 정도에서 동서가 멈췄으면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동서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동서는 술에 취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남편은 잠자리에 들었다가 전화를 받고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죠. 밤이 늦었는데 지금 전화를 거신 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원장님이랑 잘 지내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 이상형이시라고요. 늦었으니까 전화 끊겠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지만 전화는 몇 번이나 더 울렸어요. 당연히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남편은 다음날 진료에 지장이 있을까봐 동서의 전화를 성가시게 생각했어요. 결국에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지만 이 모든 걸 옆에서 보는 저는 미칠 노릇이었어요. 세상에 아주버님을 유혹하려는 동서가 있다는 것도 처음 들어봤고 그것도 모자라 술에 취해 전화를 걸다니 상상도 못해본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잠들 수 없었어요. 남편이 동서를 무시한 건 다행이었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집안이 어떻게 뒤집어질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다음날 동서는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전화를 걸어 왜 출근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아주버님이 제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서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동서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 얘기를 시동생한테 할 수도 없고 그저 속만 끓였어요. 남편은 상당히 불쾌해했고 저도 말할 것 없이 불쾌했습니다.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싶은데 그 다음 날엔 시동생의 전화를 받고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동서가 시동생에게 뭐라고 말을 한 건지 시동생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더라고요. 형이랑 형수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금 우리 와이프가 이틀 내내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아무리 형이 원장이고 형수가 원장 사모여도 그렇지. 가족끼리 갑질이라니 이게 다 뭐야? 형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 동서가 시동생에게 뭐라고 말했을지 감이 왔습니다. 옷차림으로 지적했다. 도시락 싸와서 자기들끼리만 먹더라. 소외감이 느껴져서 일하기 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게 뻔히 보였어요. 이런 말을 듣고 시동생이 화가 나서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남편은 동생의 말에 당황스러워 대답을 못하고 있었고 이번엔 제가 나설 차례였어요.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빼앗아 시동생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서방님이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옷차림이며 화장이며 너무 과해서 얘기 좀 한 거고요. 갑질이 아니라 꼭 필요한 얘기라서 한 거예요. 그리고 동서는 지적을 받고도 그냥 넘어가 보려고 아주버님 되는 사람한테 팔짱을 끼면서 애교를 부렸고요. 성인이 돼서 일하는 장소에서 그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병원에서 그런 행동은 적절치 않다고 말해준 게 어떻게 갑질이에요? 저는 있는 사실만을 얘기했지만 시동생은 믿질 않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사람은 첫 출근이라고 실수할까봐 얼마나 긴장하고 마음 졸였는지 아세요? 형한테 뭐 좀 물어보려고 해도 대답도 잘 안 해줬다면서요. 그리고 형수는 왜 병원까지 찾아가서 이 사람에게 병원에 안 어울린다는 말을 해요. 그게 갑질이 아니면 뭐예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좀 살갑게 해주면 안 돼요? 오늘 형이랑 형수가 한 건 갑질이고 시집살이에요. 시동생은 동서에게 단단히 세뇌를 당했는지 말이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시동생의 화를 부추기기만 할 뿐이었죠.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동서가 남편에게 밤늦게 전화를 해선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말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시동생이 믿어주기는 할지 의심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내가 이 사람 앞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했어요. 형이 아무리 원장이라고 내 아내가 형한테 그런 취급당하는 건 참고 봐줄 수가 없어. 시동생은 냉랭하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동생 얘기만 들으면 우리처럼 못된 부부도 없더라고요. 시동생과 사이가 좋았던 만큼 시동생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을 하면 자기 식구를 더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동서만 감싸는 시동생의 태도에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도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동서가 병원으로 출근을 하지 않으니까요.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남편과 시동생의 사이가 멀어졌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동생과의 사이가 멀어진 것 때문에 많이 속상해 하더라고요. 나중에 시부모님한테 건너들은 얘기로는 동서가 다른 병원에 취직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부모님도 남편과 저에 대해 비난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동서에게 갑질을 하고 시집살이를 시켰다는 게 이유였어요. 아니 어떡해. 출근한 지 하루 만에 그만두게 하니? 네가 그렇게 형님 노릇을 했다고 하던데 꼭 그렇게 했어야 했니? 동서의 독사 같은 혀가 시어머니에게까지 뻗쳤더라고요. 일하고 다닐 복장이 아니어서 그저 한마디 한 거예요. 어머님이 보셨어도 놀라셨을 거예요. 스커트는 너무 짧고 향수 냄새도 얼마나 짙었는데요. 환자들이 보면 기겁을 하고 다시는 안 올까봐 걱정될 정도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 큰 어른이 그런 말 들으면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 너무 그러지 마라. 너희가 잘 지내야 형제간의 사이도 좋지.
어머님, 저 정말 억울해요. 사람마다 다 자기 입장이 있어. 그래도 네가 윗사람이니까 좀 더 이해해 줄 수 있었잖아. 이건 이해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시동생 네 가족과 거리가 멀어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저도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동서가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 일도 없었습니다. 볼 일이 없으니 화가 날 일도 없고 제 마음도 많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차차 동서가 준 충격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중이었어요. 저는 길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 장면을 왜 하필 제가 보게 된 건지 저는 동서와 저 사이에 질긴 악연이 있는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 평소보다 진하게 화장을 하고 잘 입지 않는 옷까지 입으며 약속 장소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평일 낮에 사람들이 많은 길을 걷던 중이었는데 어디선가 코를 찌르는 향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독한 향수가 낯설지 않아서 저는 가던 길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게 어디서 맡아본 향이더라 생각하며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는데 환하게 웃고 있는 동서가 보였어요. 그런데 동서의 옆에는 시동생이 아닌 낯선 남자가 함께였습니다. 화장이 짙고 여전히 짧은 옷차림을 한 동서는 낯선 남자의 팔짱을 끼고 행복하다는 듯 웃고 있더라고요. 그 남자가 시동생이 아니라는 건 당연한 사실이었고요. 동서는 저를 보지 못하고 남자와 즐겁게 얘기를 하면서 걷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사이좋은 연인으로 보였습니다. 제 남편을 꼬시려다 실패한 동서가 다른 남자와 연인이 된 듯 보였어요. 애초에 아는 척을 할 생각은 아니었기에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라 저는 가던 길을 멈춰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생각을 바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시동생에게 보여줄 생각으로 찍은 건 아니었지만 왠지 사진 한 장은 찍어둬야 될 것 같았습니다. 찍은 사진을 다시 보았는데 동서의 얼굴과 낯선 남자의 얼굴이 분명히 보였어요. 사진이 제대로 찍힌 건 다행인데 이렇게 큰일을 나 혼자 알고 있어도 되는 건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향수 냄새가 아니었더라면 저도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동서가 바람을 피운 장면을 목격하고 저는 고민을 하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정말 재수씨가 맞아? 이 대낮에 그것도 우리 동네에서 멀지도 않은 곳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 향수 냄새 때문에 알았어. 전에 병원에 진동했던 그 향수 냄새. 이거 봐. 이거 동서 맞잖아. 이거 정말 우리만 알고 있어도 되는 거야? 저는 남편에게 사진도 보여주었어요. 남편도 저만큼 놀라더라고요. 재수씨는 분명히 맞는데 우리는 나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가뜩이나 동생네랑 사이도 안 좋은데 이 얘기까지 꺼내면 부부 사이에 끼어들었다고 동생이 더 기분 나빠할 것 같아. 우리는 몰랐던 걸로 하자. 서방님은 무슨 죄야? 알면서 말 안 하는 게 나도 이 일에 동참한 것 같잖아. 마음 같아서 나도 말하고 싶은데 내가 동생이랑 관계부터 회복하고 조금 부드러워진 분위기에서 천천히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남편도 많이 놀랐지만 시동생에게는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과연 시동생을 위하는 일이 맞는가 고민했지만 어쨌든 남편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편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괜히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는 건 아닌지 이러다 남편과 시동생의 사이가 더 멀어질까봐 그냥 넘어갔어요. 안 그래도 우리 집과 시동생네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니 더욱 조심스러웠죠. 그리고 며칠 뒤에 저는 남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보, 오늘 오랜만에 의대 동기 만났어. 당신도 성수 기억나지? 왜 우리 결혼 초기에 예전에는 같이 자주 만나고 했었잖아.
남편에게 전화가 왔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 얘기에 남편은 간만에 들뜬 목소리였어요. 어지간한 일로는 들뜨지 않는 남편이었기에 저는 남편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기억나. 오늘 성수 씨 만났구나? 성수 씨 너무 오랜만이다. 성수 씨 잘 지낸대? 2년 전에 이혼했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뭐 지금은 아주 잘 지내는 것 같아. 이번에 개원을 했는데, 우리 병원이랑 가깝더라고. 얼굴도 아주 좋아져서 길에서 보면 못 알아볼 정도야. 당신 잘 지냈냐고 물어보던데, 당신도 괜찮으면 같이 볼까? 지금 나올 수 있겠어? 마침 아이도 친정에 가 있었고 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남편과 남편의 친구가 있다는 장소로 향했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의 친구인 성수 씨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서 못 알아볼 뻔했죠. 성인이 되어서도 여드름이 심했던 성수 씨는 어떻게 했는지 피부가 말끔해져 있었어요. 변한 얼굴이 너무나 낯설어서 아마 길에서 봤어도 누군지 못 알아볼 만큼 변해 있었죠. 문제는 그 낯설어진 얼굴이 며칠 전에 길에서 동서와 함께 있었던 남자와 얼굴이 너무나 똑같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변한 외모에 제가 동서만 알아보고 성수 씨를 못 알아본 거였어요. 남편은 사진을 잠깐 봐서 그런지 동서의 옆에 있던 남자가 성수 씨라는 건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저는 당혹스러웠지만 최대한 내색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얼굴이 너무 변해서 못 알아볼 뻔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이혼하고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고요. 안 그래도 여드름이 많이 피부에 얼굴이 상하니까 그런 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피부과도 다니고 성형외과에 가서 리프팅도 하고 이것저것 했더니 얼굴이 변했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남자들도 피부 관리 받고 성형 시술을 하니 정말 많이 변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더 궁금했던 건 정말로 성수 씨가 동서를 만나고 있는 건지, 만났다면 어떻게 만난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성수 씨가 몇 년 전에 이혼을 했다고 했지만 그래도 동서는 유부녀였으니까요. 정말로 동서와 성수 씨가 만나고 있는 사이라면 저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혹시 성수 씨는 요즘에 만나는 사람 없어요? 저는 일부러 떠봤죠. 그리고 제발 아니라고 대답하기를 바랬어요. 최근에 만나는 사람 생겼어요. 어떻게 만난 사람이에요? 성수 씨에게 묻는 저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죠. 병원에 들어온 간호조무사예요. 처음에는 철이 없어 보여서 걱정했는데 뭐 애교도 많고 저랑 잘 맞더라고요. 그러다 만나게 됐습니다. 혹시 그분 성함 좀 여쭤봐도 돼요? 아무래도 같은 동네에 있어서 그런지 제가 아는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요. 저의 물음에 남편과 성수 씨는 모두 의아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적절치 않은 질문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꼭 알아야겠더라고요. 이름 알려달라니 좀 당황스럽긴 한데 아니 못 알려드릴 것도 없죠. 집 명의예요. 아니 근데 저는 돌싱이고 그쪽은 미혼이라 여러모로 조심스러워요. 동서의 이름이 나오자 저와 남편은 동시에 놀랐어요. 남편도 그제야 제가 왜 성수 씨가 만나는 여자 이름을 물었는지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웠던 것은 동서가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이고 성수 씨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단순히 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동서가 생각보다 더 영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의사가 이상형이라고 하더니 남편이 자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병원을 옮겨서 다른 의사를 꼬신 거였죠. 저는 그날 밤 남편과 사진을 다시 보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거 봐. 이 남자 성수 씨 맞지? 성수 맞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먼저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남편은 깜짝 놀라며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줬더니 남편도 아연실색을 하더라고요. 동서는 알았을까요? 자신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아주버님의 친구라는 사실을요. 동서로 인한 피해자가 서방님과 남편의 친구까지 벌써 2명인데 제가 모른 척 넘어가도 되는 건지 정말로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며칠 고민하다가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말하지 말라고 할 게 뻔했기에 제가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죠. 형수가 갑자기 어쩐 일이에요? 아직도 저에게 서운한 마음이 남아있는지 시동생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서방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동서는 잘 지내나요? 갑자기 그게 왜 궁금해하세요? 연락도 없으셔서 저희는 다 잊고 지낸 줄 알았네요. 와이프 다른 병원에 취직해서 잘 지내요. 제가 얼마 전에 동서를 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서방님에게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합니까? 길에서 본 것 같으면 그래도 형수님이 윗사람인데 그때 직접 인사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 인사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요즘 동서 많이 바빠요? 네, 일 때문에 많이 바빠요. 서방님이 동서 좀 잘 봐요. 제가 자세히 말하기는 그렇고 그냥 제 말 명심해서 관심 갖고 잘 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시동생의 목소리에서 불쾌함이 가득 묻어났죠. 저는 계속 말해도 되는 건지 눈치가 보였어요. 동서가 누굴 만나는 것 같아요. 어떤 사이인지는 몰라도 남편이 아는 사람과 만나는 것 같아서 그래요. 형이랑 제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걸로도 모자라서 부부 사이까지 멀어지게 하려고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형수님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증거도 없으면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고민 많이 하다가 연락드리는 거예요. 서방님이 제 말을 믿지 못하시겠다면 하는 수 없지만 이미 알고 있는 이상 저도 그냥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피해를 보는 건 서방님이잖아요.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솔직히 저번 일로 저 아직도 형수한테 마음 안 풀렸어요. 아무리 와이프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런 말까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았을 거예요. 제 아내는 형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주제 넘었다면 미안해요. 제가 괜한 얘기를 했네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저는 시동생의 반응에 저는 괜한 말을 꺼냈다고 후회했습니다. 시동생의 말대로 부부 사이에 제가 끼어드는 게 옳지는 않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으면 저도 후회할 것 같아 말을 꺼낸 거였어요. 당연히 시동생에게 사진을 보여주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시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여전히 화가 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기가 망설여지더군요. 그래도 전화까지 한 거면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에 일단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길에서 와이프 보신 적 있다고 하셨죠? 이번에는 시동생의 목소리에서 불쾌함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대신 조금 불안하게 들리더라고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것만 같아서 제 심장이 더 뛰었습니다. 너무 감당할 수 없는 큰일이 아니기만을 바랐어요. 네, 근데 생각해보니 제가 잘못 본 것 같기도 해요. 괜한 얘기해서 미안해요. 남자랑 있었던 거죠. 그 남자가 의사 맞아요? 시동생의 물음에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동생도 성수 씨의 존재를 알아차린 거였어요. 서방님,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시동생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은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결혼식 날 활짝 웃던 시동생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지금 들리는 목소리는 너무 어두웠어요. 그 사람에게 남자가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물어봐도 그런 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둔해도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계속 핸드폰 붙잡고 있고 귀가 시간도 많이 늦어요. 누구랑 연락하는 거라고 하면 계속 원장님이 이 일 관련해서 연락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애는 아직 어린데 관심도 없고요. 그런데 증거가 있냐면서 오히려 저한테 따지는데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서방님, 일단은 진정 좀 하세요. 형수님한테 죄송해요. 형수님이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더 늦게 알았을 거예요. 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동서랑 계속 살고 싶어요? 제가 말하면서도 엄청 긴장되었습니다. 그래도 물어야 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시동생에게 줘도 되는 건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꼭 대답을 들어야 했거든요. 아니요. 같이 못 살겠어요. 그러면 제가 사진 한 장 보낼 테니까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서방님이 마음 잘 다스려서 해결하세요. 저는 사진을 시동생에게 보내줬어요. 보내기 전에 몇 번이나 고민했지만 동서와 같이 살 생각이 없다는 말을 믿고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시동생과 동서는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었어요. 네 재수씨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나한테는 미혼이라고 했거든. 나를 속였다는 걸 알고 나니까 정이 떨어지더라고. 이제 여자라면 지긋지긋해. 그 여자도 잘났어. 나도 모르고 한 행동이지만 어쨌든 너희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남편의 말에 의하면 성수 씨도 미혼이라는 동서의 거짓말에 배신감을 느껴서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은 제게 사진까지 보냈어야 했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고민하다가 사진을 보낸 거라 고민이 많았지만 분명하게 얘기해 주었죠. 자기 아껴주는 사람,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은 우리 서방님과 함께 살 자격이 없다고요. 남편은 그 말도 맞다고는 했지만 우리가 두 사람의 이혼에 너무 깊게 관여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봐요, 형님. 왜 남의 사진을 찍어서 가정을 파탄을 내요? 이혼을 하고 동서였던 여자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신의 이혼을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파탄을 냈다고? 말은 똑바로 해. 바람 피운 사람이 파탄 낸 거지. 기가 막혀?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집을 형님이 들쑤셔 놓은 거잖아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알아? 동서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 아냐고. 내가 그쪽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억하심정을 갖고 있어요? 설마 나 질투했어요? 이제는 동서가 아닌 여자가 의기양양하게 말하더라고요. 푹하고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질투가 아니라 안타깝다고 생각했지. 자기 주제도 모르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 아무데나 껄떡대고 그저 남자만 보면 참지 못하는 당신이 너무 안타까워. 내 남편한테도 들이댔다가 망신만 당했잖아. 저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냈어요. 그동안 시동생을 생각해서 하지 않았던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필요는 없었으니 말하면서 속이 다 시원했어요. 기가 막혀? 동서는 제가 그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지 제가 쏟아내는 말에 당황하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너 같은 여자가 우리 서방님이랑 엮인 걸까? 넌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할 거야. 계속 그렇게 살아. 하지만 우리 가족 눈에는 띄지 마. 다신 엮이지 말자. 다시는 엮이지 말라는 말, 다시는 눈에 띄지 말라는 말은 저의 소원이기도 했어요. 그런 여자는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하겠지만 점잖고 조용한 우리 집안과는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자가 어떻게 시동생과 엮인 건지 재수가 없다는 생각만 들 뿐이었죠. 전부 당신 때문이야. 동서였던 여자는 제 탓을 했지만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시동생의 결혼이 깨진 게 제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여자는 결혼할 준비도 엄마가 될 준비도 되지 않은 여자였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결혼을 한 지 2년도 되지 않아서 다른 남자를 꼬셨을 리 없죠. 게다가 가장 정신 나간 행동은 제 남편에게 꼬리를 치려고 별 수를 다 썼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게 가장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 여자는 아마 지금도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진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는 걸 보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죠. 시동생은 동서와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의 친자 확인을 요청했어요. 그 여자, 저 만나기 전부터 만나던 사람이 있었어요. 저에게 헤어졌다고 하고도 계속 만난 걸 제가 알고도 몇 번이나 눈 감아주었죠. 제가 그만큼 사랑했어요. 동서가 결혼 전에 시동생 외에도 남자가 있었다는 것을 시동생이 그날 처음 얘기하더라고요. 이미 남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시동생을 만난 거였고, 시동생을 만날 때도 전 남자친구를 만난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까지 들으니 시동생이 친자 확인을 하려는 이유가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아이는 시동생의 아이가 맞았어요. 혹시나 친자식이 아닐까봐 시동생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불안해했거든요. 동서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말을 아끼더라고요. 시동생의 아이가 확실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이상했지만 어쨌든 결과는 친자가 맞았으니 다행이었죠. 그동안 동서보다 시동생이 아이를 더 많이 봐왔기 때문에 부녀 사이가 참으로 애틋했거든요. 이혼을 하면서 동서는 아이의 양육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답니다. 보통은 양육권을 두고 서로 갖기 위해 싸우는데 동서에겐 아이마저 귀찮은 존재였나 봐요. 아이는 시동생이 키우기로 하고 두 사람은 신속하게 이혼을 했습니다. 시동생이 동서를 많이 사랑했던 만큼 시동생은 꽤 오랫동안 힘들어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시동생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시조카를 봐주고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 이후로 서먹했던 남편과 시동생의 사이도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굳이 동서가 남편에게 밤늦게 전화를 건 얘기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힘들 시동생을 더 아프게 할 것 같아서 그 일에 대해서는 조용히 있었죠. 그리고 그냥 친구나 하며 지내라고 제가 알고 지내는 싱글맘 한 명을 시동생에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려움에 대해 얘기하며 금방 가까워졌더라고요. 앞으로 두 사람이 연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친구로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시동생의 표정이 많이 밝아져서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남편을 꼬시려 하고 시동생을 두고 남편의 친구와 바람이 났던 여자가 있었다는 것조차 꿈처럼 느껴질 만큼 집안이 평화로워졌어요. 시동생도 우리 가족도 모두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평화로우면 권태롭다고 하는데 제가 겪은 바에 의하면 그건 너무 배부른 생각인 것 같아요. 평화롭고 평범하다는 것만큼 안정된 것이 또 있을까요? 저는 우리 집에 다시는 그런 풍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